제주도. 제주도 분이십니다. 부승관 고두심 선생님. 제주도 위인들. 제주도의 위인하면 또 요즘 새롭게 이효리 씨가 떠올랐어요. 그렇죠. 이효리 씨. 예. 전혀 감을 못 잡으시는데 제가 한번 사진을 통해서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이분입니다. 조우신 혹시 아세요? 누구시지? 야, 이 정도 표준 영정이 있는 정도면 위인이야. 네. 칼라잖아, 칼라. 네, 맞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요, 바로 거상 김만덕입니다. 들어보셨나요? 드라마로, 영화인가? 드라마로. 아니, K본부에서 이미연 선배님이 이제 드라마 이 역할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저희 그때 제주도 여행 갔을 때 벽에 이분의 초상이 막 그려져 있는 것도 봤잖아요. 맞습니다. 네. 정말 이 김만덕은 이 수식어가 붙어요. 한국 여성 최초의 CEO. 성공한 CEO. 와. 조선시대에서. 야, 그 당시 어떻게 CEO가 됐지? 근데 아무래도 한국 최초의 여성 CEO다라고 표현했다는 게 더 놀라운 건 네. 당시에는 유교 사상 때문에 아무래도 여성들의 사회 활동이 제한되던 시기였잖아요. 맞아요.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같은 CEO, 여성 CEO로서. 지금 저 CEO세요. 선수도 거상을 꿈꾸고 있고. 그렇죠. 너무 존경스럽고 오늘 배울 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많이 김씨 맞네, 배워가야겠네요. 김씨. 그러네. 우리 선배님이셔. CEO 집안이었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너무 많이 배울 게 많아요. 어떻게 거상이 되신 건지 빨리 적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적어야겠어요. 우리도요. 이 김만덕이라는 분은 정말 대단한 게 조선시대 그 주요 문서, 국정 문서라고 할 수 있는 네. 조선 왕조 실록에 등장하십니다. 실록에? 네. 어떻게 등장하지? 이 조선 왕조 실록에 여자가 등장하는 건 이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것도 이제 실명으로 거론되면서. 그럼요. 아니, 조선이 일단 신분 사회고 여성들이 많이 억압받는 그런 시대였는데 왕조 실록에 등재가 됐다는 거. 그렇죠. 이 이름이 거론됐다는 건 정말 엄청난 분이시라는 건데 이거 얼마나 대단한 분이셨죠? 자, 그래서 오늘은요, 정말 이 조선시대 때 그 여성의 한계를 모조리 깨버린 제주도의 영웅, 거상 김만덕의 생애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당시 생계를 위해 가지고 기녀의 그 삶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김만덕을 만나기 위해서 사또를 사칭하기까지도 해요. 엄청 잘 나가셨나 보다. 이뻐요. 이런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될까요? 돈을 많이 끌어서 쓸어 그렇죠. 담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돈을 많이 벌면 이제 만족할 것 같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그렇죠. 그렇죠. 새로운 도전을 꿈꾸는 거예요. 장사를 선택하는 거예요. 대박이다. 안 멈추네. 과연 무엇을 하면 내가 이 유통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을까? 뭐예요? 그러니까 또 이 사회의 변화를 읽은 거예요. 주식회사 김만덕이 있었다면 저는 만주산. 자, 이제 이 거상 김만덕의 어떤 어린 삶부터 한번 좀 출발해 봐야 할 텐데요. 네. 그냥 제주도의 평범한 집안에 태어난 딸이었어요. 예, 그냥 평범한. 그런데 12살 때 아버지가 풍랑에 휩쓸려가지고 돌아가셨고요. 그 해에 어머님이 전염병으로 돌아가세요. 아이고. 결국 이렇게 되면서 이 김만덕은요, 당시 생계를 위해 가지고 그 당시 잘 나가던 네. 기녀의 수양딸로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이제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그 부모의 직업을 그 자식들이 대부분 물려받게 되어 있어요. 대물림을. 그래가지고 이 김만덕 역시 마찬가지로 15살 때 기생, 즉 기녀의 그 삶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당시 그 김만덕이 갖고 있는 한계를 한번 좀 살펴본다면 네. 정말 많이 있어요. 일단 조선시대 네. 여성으로 태어난 태생적 한계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너무 가난하잖아요 지금요. 네. 가난이라는 경제적 한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기생이라는 신분적 한계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네 번째 그 한계가 뭐였냐면 제주도라고 하는 공간적 한계가 있어요. 최악 중에 최악의 환경이네요. 예, 이거를 조선시대 여성이었던 이 김만덕이 하나씩 벽돌 깨기 하듯이 다 깨버려요. 이 기생의 삶을 시작하면서 이 가난의 한계를 일단 깹니다. 엄청 잘 나가셨나 보다. 이뻐요. 그래 아무나 기생이 될 수는 없잖아요. 굉장히 아름답고요. 그리고 가무가 그렇게 능했답니다. 재능이 있었 그 당시에 기녀분들은 막 그림이랑 막 네. 그 음악, 춤, 노래 이거 다 잘하시는 분들인 거죠? 그래서 예인이에요. 예, 예능인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게다가 이뻐. 이러니까 당시 이 김만덕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말 그대로 줄을 서시오라고 할 정도로 공연을 보기 위해서 그렇죠. 티켓팅을 맞습니다. 인기 폭발. 심지어는
사또를 사칭하기까지 돼요. 그래야 이 김만덕을 만나볼 수 있으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그 김만덕이 갔던 그 4개의 한계 중에서 그 가난의 한계를 자신의 어떤 그 재능을 통해 가지고 극복을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와, 대단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돈을 많이 벌면 이제 만족할 것 같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그렇죠. 그렇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김만덕은 자신의 한계를 벽돌 깨기듯이 하나씩 깨어나간다 그랬잖아요. 이제는 그 천민의 어떤 신분을 깨려고 노력해요. 어떻게 해요? 한 번 정해진 건데. 사또한테 얘기합니다. 그 제주 사또한테 나 신분 지금 천민인데 기생인데 나 이제 그만두겠다고. 그만두고 나 양민으로 복권시켜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래서 됩니다. 아니 근데 그게 뭐 가능한가? 이미 기녀의 인생을 살았는데 네. 그냥 가서 뭐 나 원래 양인이었어 바꿔줘 하면 바꿔줘요? 끝 죽을 때까지 정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게 이제 20살 때 이야기거든요. 네. 15대 기녀가 되어가지고 양인으로 복원을 해달라고 했던 요 5년의 어떤 그 시간 동안 기녀의 삶을 살았다 그랬잖아요. 네. 돈도 벌었지만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성실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살다 보면 그 사람 간의 어떤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거 경험하지 않으셨나요? 네, 네, 맞아요. 그죠? 네. 이제 그런 어떤 과정 속에서 이렇게 어필을 했을 때 들어주고 싶었던 거죠. 그런가 보다. 이미 네. 제주에서 유명한 그렇죠. 사람이었고. 평판이 나빴다면. 아이, 그건 불가능하죠.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조선시대 여성은요, 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살기 위해서. 네. 결혼이에요. 예, 다른 걸 하면 안 돼요. 조선시대 여성은 3가지를 따라야 된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맞아, 예전에 기억나시죠? 삼종지도. 어렸을 땐 누구를 따르고 아버지를 따르고 그다음에 남편을 따르고 그다음에 나이를 먹으면 아들을 따르고 이게 조선의 어떤 여성의 미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기생의 어떤 그 삶을 그만뒀으니까 네. 양민했으면 이제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결혼해요.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기생 출신은 정실 부인이 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되면 이제 첩으로 들어가야 되는 네. 그런 어떤 길이 있는데 이 김만덕은 정말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첩으로 들어가가지고 눈치 보면서 사느니 그렇게는 살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서 결혼을 포기합니다. 조선의 여성에게 결혼을 포기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엄청난 일이거든요. 모든 보호막이 없는 거죠. 모든 보호막이 없는 거예요. 여기 대충 허수아비 같은 남자라도 하나 구해놓지. 대충 그냥 이렇게 내가 대충 여기 대충 멍청한 애 이렇게 해가지고 나 같으면 구했겠다. 맞아 맞아. 오수아비. 아니 그 어쩐지 내가 요즘에 다닐 때마다 참새들이 내 곁으로 안 와. 새들이 자꾸 날 피해. 그 허수아비였어. 아, 표현이 아주 기가 밭에 서 있는 막히십니다. 허수아비처럼. 아, 확실히 여성 CEO야. 아, 나 너무 웃기다. 아니 이게 좀 적당히 이렇게 타협을 했으면은 신여성이. 네. 아침부터 술 한잔이 하고 싶나. 아니 이제 그때 그 시절에는 정말 자기를 보호해준 모든 존재를 거부하고 그렇죠. 살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새로운 도전을 꿈꾸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안 멈추네. 결국 그가 선택했던 방법은 뭐냐면요. 네. 남성 들어가고 경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장사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 험한 일을. 그 험한 일을. 아 근데 결혼을 네. 안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여자 혼자서 결혼 안 하고서 장사를 할 수가 있어요? 조선시대에서? 원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선시대는 여성이 경제적 활동을 따로 독립해서 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네네. 그런데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제주도라고 하는 공간적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이곳이 너무 척박한 곳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의 제주도는 너무 예쁘고 맞아요. 아름답고 관광지로 활성화되어 있지만 조선시대 제주도는요. 유배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배지는 어떤 곳이에요? 척박하고 가서 고생하는 곳. 그렇죠. 이 제주도는 1급 유배지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을 보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벌 받는 곳이네. 벌 받는 곳 중에도 가장 지독한 곳. 그러니까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생존을 위해서 남자도 일해야 되고 여자도 일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오히려 다행이었네. 그렇죠. 그래서 그가 선택한 그 장사하는 장소가 어디였냐면요. 사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예, 바로 포구. 항구네? 포구. 여기가 지금 이제 건의포구라는 곳인데요. 네. 배가 들어 장사하는 곳이에요. 사실 전통적으로 이 포구는요.
굉장히 험한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 장사하는 사람들이 정말 걸쭉하게 막 욕도 하면서 막 싸움질도 하면서 막 아니 근데 장소가 일단 뭐 싸움이 일어나고 뭐가 됐건 목을 보는 눈이 굉장히 탁월하시다. 저기 사람 많이 붐빌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랬긴 했겠다. 그런 또 환경에서 장사를 선택했던 것이고 또 하나 김만덕이 갖고 있었던 고급 네트워크. 네트워크. 사또 오빠. 한 번씩 가봤잖아 이렇게. 사또 오빠가 있어. 옛날에 많은 남성들 그 고위 관리들을 만났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5년 동안 정말 성실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너도 나도 이 관리들이 다 도와줘. 아유 만덕이 간다면 내가 도와줘야지. 네, 라고 하면서 좀 봐주는 거예요. 네. 좋네. 이러면서 네트워크. 잘했네. 그럼 우리 만덕님은 기생으로서의 인맥까지 알차게 활용을 하신 거잖아요. 네. 여기서 뭘 장사를 그렇죠. 하셨어요? 너무 궁금해. 자 이제 유통업을 시작을 하세요. 야 유통. 아까 포구 제가 말씀했잖아요. 네. 포구는 뭐가 들어오는 거죠? 배. 배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육지에서 쌀이 들어오는 배. 그 배에다가 제주에서 나는 해산물을 바꾸는 그런 유통업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 포구에서. 와. 이러면서 이제 진짜 CEO의 길을 걷기 시작한 거죠. 와. 자, 그러면 그 유통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 아이템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네. 자, 과연 무엇을 하면 내가 이 유통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을까? 자, 이 고민 끝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선택한 탁월한 게 있습니다. 뭐예요? 그러니까 또 이 사회의 변화를 읽은 거예요. 혹시 재성 씨는 집안이 어떤 집안이신가요? 집안 얘기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니, 갑자기 왜 슬픈 표정을 짓고 있어요? 아니 그 저희 양반 집안이라고 들었는데. 아니, 순천에 뼈대기 있는 집. 아니 근데 우리나라의 그러신가요? 80%는 다 그때 노비. 맞아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네. 원래 그런 것 같아요, 원래 정치. 조선전기 양반 인구는 전체 인구의 한 7%가 채 안 된다.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집도. 조선 후기 오면서 네. 갑자기 양반 인구가 60, 70, 80로 막 늘어났다.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집도. 이렇게 짝퉁 양반들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네. 자 그렇다면 양반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상징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지? 그렇죠. 그게 뭘까요? 뭐예요? 신분증? 그거 아니야? 상투? 갓? 호박? 갓. 갓? 오마이갓. 진짜 갓? 오마이갓. 갓은 뭘로 만들어요? 말총? 말총. 제주도! 제주도. 아! 갓을 말총으로 만드는지 몰라. 그 사업이구나. 그렇죠. 우와, 대박이다. 사업이네. 네. 대박이야. 이걸 익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육지에 사셨던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 트렌드를 다 알아? 짱이다. 그러니까 이 포구에 들어왔던 그 사람들의 어떤 정보를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이 김만덕은 파악을 했던 거예요. 시대 변화를. 시대 변화를 안 거죠. 아, 저는 무조건 주식회사 김만덕이 있었다면 저는 만주산 만주. 네, 만주, 김만주가 황만주가 될 겁니다. 진짜. 이 사업만으로는 그 위치까지 갈 수 없었을 것 같거든요. 뭔가 이 김만덕 씨만의 특별함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아, 있습니다. 사실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좀 대단하지만 네. 이 김만덕을 정말 이 조선 팔도에 알리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그렇겠죠. 네. 그 계기는 뭐였냐면 56세 때 있었던 일인데 네. 자, 여기서 제가 한번 퀴즈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실록 같은 거 보면 제주와 관련된 기록 중에서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이 단어가 뭘까요? 이미 제가 아까 힌트 다 드렸습니다. 유배. 유배. 오케이, 유배도 있고요. 또 말총. 말총. 호구, 말총. 이게 뭔가 막 천재지변에 관련된 게 많지 않았을까? 기근이란 단어가 정말 많이 등장을 해요. 기근. 그러니까 툭하면 제주도는 굶어 죽는 거예요, 사람들. 굶어 죽는다고요? 네, 너무너무 못 사는 쌀이 거예요. 안 나니까. 네. 그런데 게다가 정조 16년 때부터 한 4년간 정말 제주 역사상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기근에 시달리는 그때가 있었습니다. 굶어 죽은 사람이 1,800명. 네? 굶어 죽은 사람이 1,800명. 굶어서? 네. 정말 1,800명이라는 사람이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에요. 지금 저 인구도 정원 시대인데. 그러니까 정조가 딱 이걸 보고 올라오자마자 제주도민들을 구하라 라고 하면서 곡식을 실은 배 12척을 제주로 바로 보내요. 역시. 예.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주가 이 굉장히 척박한 곳이라서 가는 길에 또 풍랑을 만나요. 아, 다 빠졌겠다, 쌀. 풍랑을 만나가지고 5척은 다 꼬르륵 제주 앞바다에 그냥 빠져버립니다. 물고기 밥이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남은 식량으로는 제주도민들을 구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되면 정말 김만덕이 지금 딱 이 상황을 보니까 아 이대로 가다가 내년 봄이면 제주도 사람 다 죽겠다라고 판단이 든 거예요. 네. 자 그러면서 이제까지 자신이 벌었던 모든 돈을 다 풀어요. 다 풀어요. 짱이다. 네, 다 풀어가지고 육지에서 그 돈으로 쌀을 다 사옵니다. 한 600여 가마를 사오는데 이 600여 가마는 제주도민들이 한 열흘치를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정도의 규모의 어떤 쌀을 사오는 거예요. 제주도에서는 거의 신이네요, 신. 그럼요. 다 굶어 죽고 있는데. 그렇죠. 예,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50대 중년의 이 여성 김만덕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풀어버린 거예요. 이 시점에서 돈을 많이 벌었던 이 김만덕한테는 두 가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내가 돈을 벌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면 내가 잘나서 번 건데 왜?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김만덕은 뭐냐면 내 재산이라고 하는 것들이 제주도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번 돈이라고 하는 사회적인 의미를 자신의 돈에 부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너무 멋있다. 그러면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잘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흩어지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 당시에 이런 게 경제는 돌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렇죠. 내가 이제까지 벌었던 이 잘 모았던 돈을 이제 의미 있게 잘 흩어지게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하면서 전 재산을 풀어가지고 그 굶주림에 떨고 있는 제주민들에게 답을 줬던 것이죠. 이게 잘 흩어지게 하는 거네. 그렇죠. 이게 정말 대단한 거잖아요. 네. 이 소식이 서울 한양에도 들리게 됩니다. 야, 거기까지. 임금 정조한테 들어온 거예요. 제주도에 있는 한 사람이 그것도 여성이 제주도민들 살렸다는 얘기 들으니까 이 정조가 소름. 너무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네. 그래서 정조가 상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너의 소원은 무엇이냐? 라고 그 제주 사또를 통해 가지고 소원을 들어주겠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 임금님이 소원을 들어준다. 네. 여러분이라면 어떤 소원을 하시겠습니까? 잠깐만. 왜냐면 내가 한 게 있어. 일단 한 게 있어. 제주도민을 다 살렸어, 내가. 네. 저는 약간 제주도에 대한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를 위해서 꾸준히 신경 써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거시적으로. 정조 오빠 결혼했어요? 이미 하셨지. 티타임 한번 갖고 싶어요. 근데 그럴 수 있잖아요. 한 번 뵙고 싶다. 그냥 용안을 뵙고 싶다. 제 얼굴을 보여드리고 싶다. 자리를 하나 주시면 아, 관료. 제가 제주도를 한번 정말 살기 좋은 곳을 제가 제주도지사 같은. 만들어 보겠습니다. 맞아. 이런 거를 그랬을까요? 여기 지금 우리 4명이 한 대답 중에 있습니까? 저 그 정조님 티타임 한번 갖고 싶어요까지 해가지고. 있습니다. 나왔어. 자,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뭐야? 정답은 티타임. 야, 이게 정답이야? 진짜로? 이 선물들 진정성 있게 로맨틱하게 제일 접근해야지. 속으로 황재성 씨였어요. 관료를 달라고 하고 다 모든 벼슬, 돈, 권력 이런 걸 다 물리치고 그 임금을 뵙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요? 멀어서? 왜냐면 신분들 때문에? 아니요. 제가 아까 공간적 한계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 벽돌을 깬 거예요. 제주도 여성들은 제주도 밖을 나갈 수가 없어요. 아, 진짜? 그게 무슨 소리예요? 땅에 묶여 있는. 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왜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척박한 곳이라서 사람이 살고 싶어 하지 않는 곳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곳에서 여성들이 마음껏 밖으로 나갈 수 있다면 여성들은 제주도 안 살아요. 그러니까 씨가 많아. 그렇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성들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통해서 제주 여성들이 다 해방되는 거야. 그렇죠. 맞습니다. 어쨌건 그거 하나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뭐였냐면 이것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시 여성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금강산 관광을 들고 나옵니다. 갑자기? 제가 듣기로는 그때 정말 양반들도
할 수 없는. 맞습니다. 금강산 관광이라고 하는 엄청 거는 멀기도 하고. 정말 평생 양반이어도 버킷리스트 하나. 맞아. 예, 이거 정말 내가 진짜 죽기 전에 내 금강산 한번 보고 가자라고 할 정도로. 아니 이게 소원들을 보니까 좀 난이도가 있네요 생각보다. 그럼 정조가 약간 곤란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곤란한 거죠. 그죠? 이게 지금 이렇게 하려면 지금 뭔가 다 깨야 돼요, 지금. 깨야 되는 깨야 돼. 기존의 틀이 되게 많아. 자, 일단 지금 첫 번째 궁궐을 지금 구경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평민 여성도 들어올 수 없는데 천민적인 어떤 그런 그 이 꼬리표가 붙어 있는 사람이 궁궐에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걸 대놓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김만덕한테 네네. 의녀 반수직을 하사합니다. 관직을. 반직을 하사한 거예요. 의녀 반수직을 하사해가지고 들어올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만들어 준 거예요. 네. 만들어 주고 이제 드디어 김만덕을 만납니다. 임금님이 만나줬어. 네. 네. 아, 정말 큰언니다. 그러면서 너 정말 잘했다. 너 진짜 이렇게 정말 제주도민들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너가 정말 큰일 했구나. 너 정말 기특하다. 와. 라는 폭풍 칭찬을 하게 된 겁니다. 네. 근데 대단하다. 그러면 이제 우리 만덕 언니는 네. 두 번째 소원. 임금님 만나고 네. 금강산 바로 가고 자, 이제 두 번째 소원을 들어줬느냐? 네. 들어줍니다. 들어줍니다. 이것도 들어줍니다. 정말 정조가 너무 기특했던 거예요. 그래서 금강산 임금님 찬스 쓴 거죠. 네, 임금님 찬스. 엄청난 카드다. 그 시대 쉽지 않은데. 네. 그러면서 이거 가는 길목마다 다 관아에서 또 의전 또 하라고 명을 하고요. 그래서 금강산을 다 둘러봐요. 딱 이 정도면은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그랬을 것 같아요. 금강산 딱 갔다 오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이 김만덕 한번 만나보겠다고. 아니 임금을 만난 사람이니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정말 줄을 서시오에 줄을 서시오. 예, 그런 정도로 진짜 인기 스타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7가지나 짚어주셨네요. 세 가지. 그러니까 이분이 만약에 돈을 정말 많이 벌고 호의호식하고 살다가 가셨다면은 이렇게 역사에 남는 인물이 되지 못하셨을 절대 안 남죠. 그렇죠. 네. 그 점이 너무 저에게 오늘 깨달음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주어진 상황에서 힘든 상황이 있을 때도 있잖아요. 그거를 바라보는 시선을 어떻게 바꾸냐에 따라서 나도 걸크러쉬 그 시대의 슈퍼스타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정말 틀을 깬 생각을 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네.